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한지우입니다. 우리 64회 시험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난번까지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라이브로 해설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타깝게 제 정규 수업과 좀 겹치는 바람에 지금 이번에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잠깐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름방학 때 또 이제 시험 보는 분들은 저와 함께 라이브를 다시 또 그때 가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일정들은 저희 카페에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한능검이 만기가 돼서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 아니면 나는 처음 하는데 어떻게 뭐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 카카오톡 상담 채널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에서 한지우 한국사만 검색하셔도 저희 채팅창이 바로 뜨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리큘럼 상담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아예 날짜별로 저희가 그 일정표를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중간중간 체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카페에서 질문 많이 활용하시고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고요. 어쨌든 이번 64회를 이제 해설을 보신다고 하면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64회는 그 전에 있었던 시험이랑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가 확 어려워졌다 이런 건 아닌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궁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살짝 어렵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궐 특히 이제 생소하게 공부 잘 안 하시는 그 뒤에 이제 뭐 세시풍속이라든지 문화유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공부 안 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쪽을 버릴 거야.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우리가 60점 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공무원 시험이 아니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궁궐 같은 거를 아는 거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이제 살아가면서의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다음번 시험에 나왔을 때는 절대 틀리지 않는 걸로 저와 이제 꼭 약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인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놓치고 갈 만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김유신 같은 경우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김유신이라는 인물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김유신 자체가 팔종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거의 팔종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역사 만화나 이 정도에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들어봤지만 대체 이 시기가 어딘지를 몰라서 틀린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난이도를 올리지 않았나 싶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항상 요즘에 최근에 한능검에서 내는 단원 통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가의 행정구역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을 법한 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은 오히려 쉬웠다라는 거를 미리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4회 1번부터 25번까지 전근대사 해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출진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 갈도과 갈판 나와 있고 빗살무늬 톡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바로 신석기로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틀린 분들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한다 라고 하면 우경이라는 거고요. 우경은 철기시대의 철제농기구 보급과 함께 소와 함께 같이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와 이제 우경을 장려했던 왕으로 지증왕 정도를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죠. 발령전, 명도전 같은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는 철기시대입니다. 자, 오타가 좀 있는데, 청동방울이죠. 청동방울. 이거는 청동기 시대에 해당이 되고,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동굴 만들었다. 이것도 철기입니다. 선생님, 청동인데 왜 철기입니까? 하면,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이 쓰였죠? 근데 저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북방민족이 만든 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에 가서 우리가 직접 만들면서 이렇게 예쁘고 날카로운 이제 세형동검 같은 게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파형 동검이 나왔다라고 하면,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에 해당하는 거고, 저기 나와 있는 세형동검 같은 거는 철기시대에 해당합니다. 자, 5번에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표시를 해놨는데 색깔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5번. 2번,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해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많이 나오는 내용이 나네요. 오곡이 연결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서 왕을 바꾸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고 한답니다. 저 말이 보여주는 건 왕권이 굉장히 약하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 연맹왕국 정도의 나라인가 봐요.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지으니 마가우가 저가구가 뭐 이런 거였답니다. 마가우가 저가구가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던 나라, 이 나라는 바로 부여죠.
이 부여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있다가 나중에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고구려의 그 장수왕의 손자 있죠? 문자왕 때 이제 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시고 1번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아, 부여가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12월에 열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우리 그 시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천 행사를 항상 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월에 다 제천 행사를 여는데 부여 같은 경우만 12월에 제천 행사를 열어서 조금 독특하고 특히나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한나라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한나라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사함에 모여서 제사를 설출했다. 요거는 이제 제가회의 같이 귀족회의를 얘기하는데 제가회의가 고구려,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정사함이 백제, 그 다음에 만장일치제를 특징으로 하는 화백회의가 신라의 귀족회의 정도가 있겠습니다.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제가 이건 항상 말씀드리죠. 동화책, 동화책. 요거는 서로 다른 지역을 침범하지 말자. 우리 경제생활 하는데 다 막 넘어가서 다른 나라 땅에서도 막 농사 짓고 이러지 맙시다.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나 말로 혹시라도 내가 침범하게 된다면 배상하겠다. 이런 제도였고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천군이라고. 그리고 정치적 지배자는 신지, 읍차 뭐 이렇게 있었네요. 이렇게 재정분리의 사회는 사만이었죠. 사만 같은 경우도 제천 행사하죠. 이 나라는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도 제천 행사하죠. 이 나라는 무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고구려는 동맹, 제가 회의를 하던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 정도 같이 떠올리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정답은 1번이죠. 역시나 색깔이 티가 안 나네요. 이게 그 붉은색 계열로 체크를 해놓으면 자, 안 보이더라고요. 예쁘다라고 해서 PPT에서 핑크로 해놨더니 안 보이네요. 역시 노란색으로 해야 돼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안악 3호분 중 이제 벽화적 일부로 무덤 주인공과 호위군사 등의 행렬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답니다. 근데 이 벽화를 남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것만 보고는 여러분들 절대 힌트를 못 찾으실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경당을 설치했어요. 되게 중요하네요. 또 하나 제가회의가 있었어요. 우리 바로 앞에서 정사함회의 보면서 제가회의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나라다? 고구려죠. 고구려는 4세기에 소수리망이 교육기관으로 무엇을 설치했냐면 태학을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소수리망이 설치했다는 건 아니고 지방에 무엇을 설치했냐면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었다. 이거는 무슨 왕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지방교육기관이다. 이렇게 경당이라는 게 요즘 들어 조금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교과서에서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가 어쨌든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되게 중시 여기는 이제 뭐라 그러죠? 교과서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책을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도 경당이 8종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거는 고구려고 1번 봅시다. 연나라의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이 어느 때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는지 우리나라가 이 나라일 때 중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를 좀 연결시키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고조선이 있습니다. 고조선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 있죠. 이 단군조선 시기에는 우리가 연나라랑 관련됐다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만조선 시기에는 한나라랑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단군조선 시기에 우리 고조선이 얼마나 셌냐면 연나라와 싸울 정도로 굉장히 강성하였다. 연나라 징계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연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위만이 오고 나서는 이제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나라랑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랑 이제 우리 남쪽에 있는 진나라와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라는 내용. 그리고 결국에는 한나라가 우리 고조선을 공격하여 우리 고조선이 1년간 항전하다가 결국에는 왕검성이 무너지면서 멸망하였다. 이런 식으로 연이 나오면 단군조선, 한나라 나오면 위만조선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나라 관련해서 고조선이구나 하고 딱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요거 자주 나온다고 저희 교재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골품에 따른 신분차별이 엄격하다. 신분제는 어느 나라나 있겠지만 저 골품제도는 신라의 제도이기 때문에 틀렸죠. 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게 고구려의 제도이고요. 진대법은 고구려에서 이렇게 춘대춘합 제도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되갚게 하는 요 제도 자체가 고구려에 있었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하나 아셔야 되는 건 2세기 고국천황 시기에
진대법을 실시했다라는 거를 왕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고국천왕하면 진대법과 같이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하였다. 행정적을 안 썼네요. 요 내용이 같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왕, 옥저정보, 게르부고시의 왕위 세습,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국천왕 때 저런 정비했던 것들, 그리고 3세기에 굉장히 위기였고, 그쵸? 4세기에 미천왕이 낭랑을 없애면서 고국원왕이 죽게 되고, 막 전연의 침입을 받고, 막 하여튼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금팔조. 저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팔조법이죠. 팔조법도 고조선에 해당합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뒤로 한나라가 9년을 설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법조항이 60여 개조로 늘어나서 굉장히 풍속이 각박해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귀족이 있었다. 부여씨 같은 경우는 백제에 해당합니다. 우리 고구려 같은 걸로 나왔다면 오부 출신의 귀족과 그 다음에 고시성을 가진 애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부여씨는 백제의 성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왕 이름이 부여경 막 이렇습니다. 성이 부여입니다. 넘어와서 4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되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힌트가 다 나왔는데 저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왔죠? 불교와 도교 사상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시기에 불상은 그냥 대놓고 불교만 보여주고 있는 거는 1번, 2번이 있죠.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고구려의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고 얘를 따서 본따서 발해가 이불병자상을 만들었었죠. 얘네들은 그냥 불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틀렸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철이 많이 생산됐던 가야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신라의 기마와 관련된 기마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신라 건데 얘네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찾으라는 건 아니었고 불교랑 도교가 요즘 합쳐있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굉장히 크게 언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봉황 같은 경우는 장수를 기원하는 셈입니다. 나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 불로장생. 그게 어디에? 사상? 도교죠. 그리고 여기에 뾰족뾰족한 요 하나하나가 다 무엇이다? 산이다. 아, 산천숭배 도교입니다. 다 도교인데요. 요거 자체 밑에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받침대처럼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연꽃의 모양이에요. 연꽃 어디서 중시 여깁니까? 연등회 어디서 합니까? 불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을 보고서는 불교와 도교가 둘 다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포함한 다음에 우리가 5번으로 바로 가실 수 있고 이게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삽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부여, 능산리 절터라고 나왔는데 부여가 삽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도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도교 산천숭배 그래서 아까 고구려에 해당하는 유물로는 뭐 강서대묘 사신도가 있을 거고 백제 같은 경우는 뭐 무령왕릉 묘지석 그 다음에 또 그 산수무늬 벽돌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도교와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도교를 굉장히 장려하고 불교를 억압했다라는 내용까지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아요. 문제 좋습니다. 5번. 자, 요게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아무리 봐도 나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문제인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 사람은 전혀 모르겠다더라. 이거 당황하셨을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을 조금 오래 잡아먹었다면 좀 당황하실 수 있었는데 뭐 물론 우리 한등검이 막 엄청 시험을 빨리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시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스킵하고 넘어갔더라도 다시 오셔서 고민하셨더라도 그래도 소거법으로 좀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소거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자면 이 전경은 가의 탄생지로 알려진 모습이래요. 금강가의 마지막 왕의 후손인 그랍니다. 근데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5임금을 섬겼다라고 돼 있으면 문무왕이 삼국통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신라 말부터 지금 그 신라의 그냥신라의 그 끝자락부터 신라 상대라고 표현하죠. 신라 상대부터 신라 중대로 넘어오는 그 시대의 인물이구나라는 걸 대충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했고 신라의 왕이 아닌데 대왕의 칭호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충 그래도 내가 떠오르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하면서 김유신을 떠올리실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김유신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정답에서 도대체 뭐가 김유신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삼국통일에서 힌트를 얻었다면
기벌포 전투를 많이 가셨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통일의 대표적인 게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정답은 3번이었죠. 자, 지금 요 사람은 김유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김유신 장군이 맞긴 맞고요. 김유신 장군은 저 진평왕부터 이제 문무왕까지 그 통일되는 즈음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근데요, 일단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신라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근데 1번을 보세요.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승은 제가 고안승이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하는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와? 권모잠과 함께 안승이 고구려의 부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거는 고구려 애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유신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물론 시기상은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권모잠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제끼셨을 거예요. 2번. 당나라의 등주를 선제 공격했다.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한 문장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해에 여기저기 싸우고 다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무왕이 누구를 보내서? 장문유를 보내서 당나라의 산둥지방인 등주를 선제 공격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라도 다르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뒤에 통일신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3번이 이제 일단 정답이 되는데 이 비담이라는 사람이 아마 선덕여왕이라는 그 드라마 너무 옛날 건가? 하여튼 그걸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비담이라는 사람은요. 그 여왕의 집권 체제에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신라 그 상대의 끝자락에 더 이상 성골이 없자 선덕여왕 그리고 진덕여왕 같은 여왕들이 이제 성골로서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김유신이 그거를 다 진압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면 다음에 언젠가 또 나온다 했을 때 나는 제끼고 넘어갈 수 있겠다. 어쨌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많이 찍었을 수 있는 건데 기벌포 전투는 사실 여러분들 들으면 맞아 라고 하실걸요? 왜냐면 저 기벌포 전투가 사료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사찬 시드기 군사를 이끌고 소브리즈 기벌포에서 맞서 싸웠다. 당나라의 군대와 맞서 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찬 시드 이 사람. 그래서 김유신이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게 이제 삼국통일이라는 요 포인트 때문에 아마 많이 답을 찍지 않았을까. 이 출제자가 굉장히 고심을 해서 넣은 게 보입니다. 어쨌든 정답은 아니고요. 1, 2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건데 신검이 누굽니까? 후백제의 후백제의 짱이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입니까? 견훤의 아들이죠. 견훤이 저 신검한테 그 금산사에 갇히게 되면서 왕건한테 결국은 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후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인데요. 얘는 절대 찍으면 안 되죠. 왜냐면 시대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후백제가 등장하는 게 언제예요? 우리 통일신라 하대에 신라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밑에서 후백제 생기고 위에서 후구구로 생기고 이 후구구로를 만들었던 궁예가 몰아난 다음에 왕건이 고려를 세워서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5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정말 너무 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5번을 찍었다라고 하면 나는 한국사의 개념 완성이 굉장히 덜 돼 있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자각하시고 개념 완성을 다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요거를 물리친 건 후백제를 격파한 거는 태조 왕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넘어갈게요. 6번. 밑줄 칠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령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이 왕이다. 그럼 백제의 왕이겠죠? 근데 중앙관청을 22부로 정비했다라는 내용을 보시고 자 여기다 하나만 좀 써보겠습니다. 무령왕도 22랑 관련이 있고요. 요 뒤에 나오는 이 왕도 22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령왕부터 조금 설명하자면 무령왕은 웅진으로 가서 등장하는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웅진으로 이제 문주왕이 천도를 했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그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여러 명의 왕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무령왕이죠. 내가 비록 웅진에 있지만 난 전국을 잘 다스릴 거야 이러면서 전국의 22개의 행정구역에다가 왕족을 파견하는 등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음에 누가 나올 거냐면 이왕이 나와야죠. 자, 일단은 저걸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더 드릴게요. 이 왕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되찾았는데 다시 신라에 뺏겼다. 아, 이걸 보고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신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관선전투에서 사망했다. 아주 불쌍하게 돌아가신 왕이 바로 성왕입니다. 백제 성왕. 이 무령왕 때 우리가 웅진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습니다. 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우리 웅진에 있지 말고 좀 잘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천도해볼까 해서 사비라는 부여라는 지방으로 새롭게 천도하는 게 바로 성왕입니다. 그래서 사비로 간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사비 천도.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남부여로 바꾸고. 심지어 나는 이 나라가 이제 제대로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요런 거를 하는데 저기 좀 쓰겠습니다. 중앙관청을 22부로 개편한다라는 거죠. 중앙의 관청들, 우리가 이제 정치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를 22개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왕은 내가 이제 안정이 찾아왔기 때문에 백제의 중흥을 다시 이끌겠다. 다시 한번 백제가 전성기를 이루겠다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앙관청 22부로 만들고 전국 수도를 5부로 만들고 5개로 쪼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또 5개로. 근데 5방 이렇게 쪼갰다라고 표현하죠.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에 뭐 방령도 파견하게 되는 모습이 백제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제 정비를 다 해놨는데 문제는 신라와 함께 한강을 차지하자라는 제안에 솔깃한 거죠. 야, 그래, 우리가 고구려를 뺏어와서 고구려의 한강을 뺏어서 백제 다시 한번 부흥이야 이러면서 이제 찾아갔는데 하류를 얻었을 때까지만 좋았지만 옆에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진흥왕이 싹 다 가져가면서 내 땅 왜 가져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쳐들어갔다가 관선전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성왕 사비천도 중앙관청 22부 요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금마저라고 하면 익산이라는 곳이죠. 익산인데 미륵사를 창건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기억하시잖아요. 요거 최근에 복원됐었죠. 이 미륵사를 창건한 건요.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하려고 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백제의 무왕이죠. 이 사람은 7세기의 왕이기 때문에 조금 뒤입니다.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백제가 이 성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나중에 7세기에 미친 듯이 신라를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당시에 신라가 정말 위기에 빠졌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백제의 왕은 의자왕이 되겠습니다. 백제가 망하기 직전의 왕. 고흥으로 하여금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서기가 백제의 그 역사서는 맞는데 일단 요거는 전성기의 왕이 써야겠죠? 그래서 근초고 왕이 될 거고.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했다. 왜냐면 고구려가 자꾸 우리나라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성이 함락되고 왕이 죽었습니다. 누구요? 계로왕, 너무 계로왕. 그래서 백제의 왕들이지만 여러분들 쭉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넘어와서 7번 갑시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우리 고구려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고구려와 수화당이 싸우기도 하는데 이 당나라와의 안성 싸움이 지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근데 이런 와중에 뭐가 있습니까? 백제가 신라를 미친 듯이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신라가 위기에 빠져서 김춘추를 당나라로 보내서 뭐가 만들어졌다? 나당 동맹이 체결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어디 없앤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나당 전쟁이 퍼지게 되는 거죠. 요 순서가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제가 큰 틀로 봐야 되는 세 개의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을 봅시다. 고구려 집권층 내부에 분열이 생겨서 연남건이 자신의 형 연남생을 몰아냈다고 하네. 결국 연남생은 고구려 여러 성을 당에 바치며 투항했다더군. 즉, 저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들 간의 내분이 있어서 고구려가 결국은 멸망했다. 이런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에 있는 내용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게 나당 동맹이 체결됐다. 아니면 백제가 멸망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얘네 모두 다 몇 세기? 7세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1번 봅시다. 소슬망이 율령을 반포한 건 4세기죠. 얘가 4세기에 체제 정비를 했기 때문에 5세기에 전성기인 장수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흥왕이 대가야를 반포한 건 6세기고요. 찜떡이 살수해서 대승을 거둔 거는 7세기는 맞는데 여기죠. 그래서 3번은 요 앞의 사건보다 앞입니다. 김춘추가 당과의 동맹을 성사시켰다.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맞네요. 5번 근초고왕은 4세기에
너무 잘 나가서 고구려에 와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고 그거에 깜짝 놀란 소스리망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율령반포를 하였다. 이런 스토리로 가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번에 순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저희 책의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순서 문제, 꼬리 문제로 다 변형해서 제가 순서 나열하게끔 여러분들 하드 트레이닝 시켜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열심히, 교재를 열심히 따라오셨다면 순서 문제에 굉장히 강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험에 특히나 빛을 더 발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8번.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가나라의 전성기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 국가에서는 각지에서 말이 사용되었다. 윗부분의 나라들은 말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솔빈부, 제가 특히나 솔빈부가 가장 많이 이 나라의 경제할 때 솔빈부의 말은 꼭 기억하시라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특히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산둥반독 지역을 장악했던 이정기 세력에게 많은 말을 수출했다. 고구려 유민, 얘네도 고구려 유민 출신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뭔가 친하구나. 그럼 어쨌든 저 서경, 중경, 남경, 동경, 상경 요거를 보고서 어느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오경을 갖고 있던 어느 나라. 오경 뒤에 붙을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실래요? 15부 62주에 발해라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를 중경에서 뭐 상경으로 갔다가 동경으로 갔다가 다시 상경으로 갔다가 이런 내용도 사실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발해다 라는 걸 아시고 발해는 전국을 15부 62주로 쪼갭니다. 그리고 특수한 곳에 오경이라는 걸 설치했죠. 자, 일단 시험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 특수행정구역으로 만약에 삼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경이라고 하면요. 개경, 수도였던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고려에서 개경 옆에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 옛날 수도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근데 그 고구려 수도가 개경보다 조금 더 옆에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그곳을 서경으로 불러서 태조왕건이 중시 여겼죠. 그리고 고려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신라 이제 그 전의 나라,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해서 그거는 동쪽에 있는 수도다. 그래서 동경으로 굉장히 중시 여겨서 부르게 됩니다. 근데 후기에 이제 고려 후기에 한양이라는 곳이 풍수지리상에서 명당이다라는 설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대신에 남경이 후기에 삼경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삼경이라고 찍으면 고려를 보셔야 되고요. 오경을 두었다라고 하면 발해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오소경이라고 나오게 된다면 오소경은 구주 오소경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디다? 통일신라의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두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제는 발해를 보시면 됩니다. 1번 병란도는 병란도의 여자 보고 제가 이제 고려랑 연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황작물 나오면 조선 후기로 가야 됩니다. 아직 이렇게 일찍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동통보 같은 경우는 해동중보, 해동통보 뭐 이런 거 다 고려시대, 은병, 활구 뭐 이런 거 다 고려시대 화폐죠. 동시전을 설치했다. 동시와 동시전 다 신라 지증왕 때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없고요. 5번 거란도, 영주도, 일본도 그런 그 다음에 신라도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랑 교류했던 나라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유명한 사람 나왔습니다. 청해진의 궁복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복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청해진을 보고 딱 느낌이 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거죠. 자, 청해진의 궁복은 왕이 자기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지금 이 청해진은 되게 잘 싸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굉장히 이제 질투하고 있던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얘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죽일 순 없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싸운다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장보고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장보고한테 부탁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왕의 쟁탈전에 승리해서 내가 왕이 되게 된다면 내가 왕이 돼서 당신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장보고가 왕비? 뭐 이러면서 가서 제거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얘가 누구냐면 이제 신무왕이 된 거죠. 근데 얘가 왕이 됐는데 그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얘가 아파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보고는 당황한 거죠. 뭐야, 내 딸 왕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아들이었던 문성왕이 왕이 되게 되는데 얘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야, 니네 아빠가 원래는 나랑 약속한 게 있는데 내 딸을 왕비로 삼기로 했었다. 근데 네 아빠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왕비로 삼아라. 그때 얘가 싫은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가 열받아서 뒤집어 엎은 게 바로 이제
뭡니까? 장보고의 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 건, 아, 장보고가 뭐에 가담했다? 왕위쟁탈 전에 가담했었다. 본인이 왕이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왕위쟁탈 전에 가담했었다. 얘가 이렇게 왕이 바뀌는 거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위쟁탈전이라고 하면 시대가 언제냐? 신라 하대의 모습인 거죠. 우리 대표적인 신라 하대의 왕위쟁탈전 2개 보지 않습니까? 무엇? 김헌창의 난. 헌덕왕 14년 3월 웅천주도도 헌창이 자신의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켜 이런 식으로 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헌창의 난.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우리 장보고의 난입니다. 자, 김헌창의 난은 이제 헌덕왕이고요. 그 다음에 흥덕왕이 나옵니다. 그 흥덕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문성왕 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얘 다음에 얘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신라 하대의 모습이고요. 이거에 이후된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하니까 신라 하대 모습 중에서 장보고의 난 뒤에 거 만약에 선지에 김헌창의 난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찍으시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봅시다. 해공왕이 귀족 세력한테 피살당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해공왕은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가 신라 중대라서 해공왕이 죽는다라고 나오면 중대 끝. 뭐의 시작? 하대 시작. 이기 때문에 하대의 시작점이라고 보기엔 너무 앞에죠? 그래서 안 되겠네요. 틀렸고. 최치원이 시무책 10여조를 건의했다. 흔덕왕 나오고요. 한참 뒤에 진성여왕 나옵니다. 진성여왕한테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 점이 신라 하대의 굉장히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죠. 신라 하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골품제의 모순? 육두품인데 저 사람 능력 되게 뛰어나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게 정답이고요. 김은돌 나오면 신라 중대니까 절대 찍으시면 안 되고 황룡사 구축목탑은 누가 만듭니까? 선덕여왕이니까 신라 상대잖아요. 절대 안 되고요. 얘네 둘 찍었으면 솔직히 양심 없는 겁니다. 5번 원광이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소고개를 제시했다. 이것도 신라 상대의 내용입니다. 진평왕 막 이럴 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넘어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송악을 근거지로 삼아 나라를 세우다. 이거 보고 흥분하셔서 태조 왕건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국호를 마진으로 정하고 연호를 무태라고 하였답니다. 마진 들어봤는데 그쵸? 수도를 1000원으로 옮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우리 궁예라는 사람은 무엇을 세웠다?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그쵸? 근데 이 후고구려가 수도를 1000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마진. 그래서 태봉으로 바꿉니다. 그쵸? 근데 궁예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기침소리 내었는가 막 이러고 심지어 관시법을 쓰면서 마구니가 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이제 좀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신하들한테 잘리고 궁예 밑에 굉장히 유능한 신하였던 누구? 왕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데 왕건이 그 나라를 세우게 된 게 후고구려를 없애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지금 시작점이 어디다? 철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궁예가 철원으로 천도를 해놨기 때문에 왕건은 처음에 고려를 세운 게 918년에 고려를 세운 게 철원에서 처음 고려를 세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서 919년에 송악으로 본인의 근거지가 개성 송악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선 왕건이라 생각했으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요 내용은 태조 왕건이 아니라 궁예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마진, 태봉, 그 다음에 철원 요 내용을 보고선 후고구려구나. 후고구려 하면 항상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광평성이라는 정치기구를 두었다. 요거 4번. 항상 제가 후고구려에서 무조건 나온 내용이고 후고구려 나왔으면 후백제 나와야죠. 그쵸? 후백제의 견훤이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항상 세트죠. 요거밖에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후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했다. 요거는 제 이름 생각하셔서 지증왕 우상국 정복 지우 생각하셔야죠. 지증왕 우상국 정벌. 정치도감을 설치했다.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 패정개혁 고려시대에 원나라 간섭기 때 얼마나 우리나라 썩어 들어갑니까? 그래서 충목왕이라는 왕이 정치도감을 설치하여서 개혁을 추구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제대로 되진 않았다. 정계와 계백용서 요게 왕건일 거고요. 아마 이걸 태조왕건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정답을 가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가죠.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거란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필을 선물을 주었답니다. 근데요, 왕은 거란이 발해와 지속적으로 화목하다가 갑자기 걔나라를 멸망시켰답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켜버리죠. 그래서 이는 굉장히 무도하여 친선관계를 맺어서 이웃을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낙타를 만부교 아래 메어들어서 모두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란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누구다?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입니다. 태조왕건의 만부교 사건이고 거란을 배척하는 모습 완전 고려 초창기죠. 양규가 흥하진으로부터 이제 군사 700여 명을 이끌고 통주까지 와서 군사를 수습했고 밤중에 곽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던 적들을 급습하여 모조리 죽인 후 성 안에 있던 남녀 7천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 양규 나왔는데 이게 언제냐면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지금 다 거란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써봅시다. 거란과의 관계. 태조왕건이 거란을 겁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란이 선물로 줬던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어 죽입니다. 그쵸? 그리고 태조 다음에 이제 해종 그리고 정종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3대 왕이었던 정종은 거란군의 침입을 대비하여서 특수군대를 만들게 되는데 광군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광군 또는 광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나서 쭉 뒤로 가가지고 성종 때 우리 이제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는 건데 거란의 1차 침입 성종입니다. 이때 소손영이 야 땅 내놔 하면서 쳐들어오죠. 그때 우리가 아우 못 내놓습니다. 우리 옛날 거기 땅 내놓으라뇨. 당신네들 땅 우리 다 고구려 땅인데 니들이 내놓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맞서 싸웠던 말빨 되게 셌던 사람 기억하세요? 누구? 서희가. 말빨로 이겨가지고 어디로 얻어오겠습니까? 강동육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송나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안 지키죠. 우리가 거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난이 일어나게 되냐면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서 이제 현종이라는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 거죠.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이 왕으로 되는 그 사건인데 그때 이거를 빌미로 해서 거란이 2차 침입합니다. 저 강조 새끼 나쁜 새끼구만. 우리가 혼떼기를 내줘야겠어. 이러면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열심히 활약했던 사람이 양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란의 3차 침입 당시에 또 한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그 강동육주 중에 하나였던 귀주에서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박살 내고 이제 더 이상의 거란과의 문제는 없는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 강조의 정변 당시 2차 침입이 있었고 이때 우리 수도였던 개경에 함락당하고 우리 왕이었던 현종이 나주로 피난 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 요거 때문에 결과 우리 수도인 개경이 무너지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개경을 잘 이제 좀 지키자 해서 개경에 낮은 둘레 성곽을 축조합니다. 나선 축조. 그 다음에 하나 더 국경선이 우리나라가 원래 지금 고려가 요만했는데 강동육주 얻으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국경선에 새로운 성을 쌓았더니 그게 천리장성이라더라. 이러면서 거란과의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 거란은 어느 나라가 멸망시키냐면 금나라가 여진이라고 하죠. 여진이 금나라를 세우고서 거란을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태조왕건과 2차 침입 사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은 이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외침에 대비하여 관군이 조직되었다. 얘는 3차 침입이기 때문에 나보다 뒤에 해당하다고요. 화통도감에서 이거 1377 뭡니까? 직지심체유절이 만들어졌던 그 해. 이거 신라라며 고려의 말 최무성과 관련 있는 전혀 관련 없는 완전 생뚱맞는 시기입니다. 김윤우가 처인석에서 살리타를 사살했다. 몽골의 침입이죠. 몽골의 2차 침입. 철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이 추진되었다. 우왕 시기에 최영이 명나라가 원나라의 땅을 내놓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최영이 저 명나라 새끼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요동정벌 추진하죠. 근데 그거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돌아와서 최영과 우왕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도 고려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12번 갈게요. 밑줄친 반란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것은 경원이씨 가문,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이네요. 이자연의 모지명이랍니다. 딸 셋을 모두 문종의 왕비로 보냈는데 그 이자연의 손자 또한 딸들을 왕비로 보내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그래서 힌트가 나오죠.
인종이 짜증나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자 이 사람이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아, 그럼 이자연의 손자라는 사람이 누구이다? 이자겸이라는 거죠. 이자겸이 이자연이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종과 인종한테 딸을 이제 시집을 보냈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거 항상 지금 최근에도 계속 나왔는데 이자겸의 난이 먼저이다. 묘청의 난이 먼저이다. 이자겸의 난이 먼저이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경의 힘이 다 쇠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서경으로 가자라는 묘청의 그 서경천도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고, 근데 자꾸 개경파가 반대하니까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걸 진압한 게 김부식이다. 이런 스토리로 가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밖에 안 됩니다. 좋습니다. 넘어와서 1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폐 사용을 주청한 저는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구성을 축조했습니다. 누굽니까? 윤관이죠. 자, 그 다음에 송해 단위와 운반을 편리 등 화폐 사용의 장점을 강조한 저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습니다. 누굽니까? 의천이죠. 의천은 아빠도 왕, 형도 왕. 그래서 형이었던 숙종한테 뭐 얘기합니까? 아, 제발 화폐 좀 써라. 그래서 주전도감을 만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숙종이 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집집마다 부경이란 창고가 있었대요. 왜? 우리는 농사를 거의 못 짓습니다. 그래서 약탈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있었다. 그게 어느 나라? 고구려죠.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지급되었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의 업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상평통보는 고려가 아니고요. 조선 후기에 내용이고, 만약에 고려가 정답이 되려면 아까 앞서서 나왔던 해동통보, 해동중보 아니면 활구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당항성이라고 하면 우리 신라의 국제무역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라가 그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제무역항으로 얻게 되었다.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교통로가 나왔다라는 거죠. 경시서 바로 이게 고려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시서는 고려도 되고요. 조선도 됩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경시서가 조선 세조 때 이름이 평시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시서가 나오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초까지는 되지만 조선 후기의 경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조 때 경시서를 평시서로 바꿨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 바꿔서 경시서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죠. 어쨌든 고려시대에는 전혀 문제없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14 갑시다. 난데없이 고려 고종이 나옵니다. 고종이 는 홍릉이 강화도에 왜 있을까? 그랬더니 몽골 침략 당시의 실권자였던 누가 항전을 위해서 강화천도를 강행한 후에 고종이 이곳에서 승하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몽골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천도했던 사람 누구? 최후. 최후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인자행정 담당으로 정방을 설치했다. 그리고 본인들은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서방도 있었고요. 군사기구로 삼별초도 만들었던 게 최후죠. 근데 그의 아빠였던 최충원은 봉사십조를 왕에게 올려서 개혁안을 올릴 정도로 최시직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고요.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에서 항전했다 하면 배중손 정도가 되겠죠? 아니죠.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는 경대승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정중부 다음에 경대승이 나오니까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후 이렇게 가니까요. 전민면 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어서 신돈이죠. 고민왕이 신돈을 등용하여서 권문세족의 땅과 노비들을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전민변 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대표 인물이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요. 15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원의 공주와 혼인한 태자께서 돌아와서 왕이 되셨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변발과 호복 차림으로 돌아오신 걸 보고서 눈물을 흘렸다네. 변발 보고서 충격받은 거죠. 나도 그랬다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일본 원정이 더 큰 걱정이군.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가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원나라가 정동행성을 설치해놓고 이곳에서 무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서 일본 원정을 2차례나 떠났습니다. 근데 2차례 다 실패하고 적에 남아서 우리나라의 내정간섭기구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민왕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내용은 원나라 간섭기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런 몽골풍이 유행하고 있다. 1번 흑창이 처음 설치됐다라고 하면 태조 왕건이죠. 심지어 이거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뀝니다. 망이 망수이가 공주 명학소. 고려시대의 봉기는 맞는데 언제냐면 고려시대 봉기는 모두 다 언제? 무신집권기.
김부식 나오면 고려 전기죠. 문벌귀족 있을 때에 해당하는 거니까 관련 없고요. 김보당이 의종보기를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켰다. 우리 김보당의 난도 그 무신정변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난입니다. 아, 문신들이 짱인데 어디 무신들이 깝치냐. 그래서 우리 짜증난다 하면서 무신집권기에 일어났던 난이라서 틀렸습니다.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고려 말 아닙니까? 쌍성총관 수복 공민왕 때의 일입니다. 원나라 간섭기 다음에 안티 원나라인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쌍성총관부 대표 찾아오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이죠. 넘어서 1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진으로 보는 고려의 불교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려랍니다, 고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러면 쉽죠. 고려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절대 골라서는 안 되는 고려의 문화유산.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오답이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고려시대의 평창월정사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이었죠. 정말 중요하죠. 논산관촉사, 이거 진짜 중요하죠. 고려시대 불상은 드럽게 못생겼다. 그리고 되게 대형이었다. 3번 모를 수 있습니다. 넘어가셔야 돼요. 5번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고려 후기에 남아있는 목조건축물이고 얘 말고 안동사, 봉정사, 극락전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둘 다 배울림 기둥의 그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의 목조 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제 정답은 3번 또는 4번인데 법주사 팔상전은 제가 고려 후기에 조선 후기에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부는 하나로 통해져 있는 이제 조선 후기의 탑의 형태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워낙 저희 그 카페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가 아니구나 바로 너무 쉽다 하고 찾고 가셨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17. 밑줄 친 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책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바른 의미라는 뜻으로 집현전 학자, 집현전 힌트 신숙주, 최양, 박팽령 등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편찬했습니다. 그죠? 신숙주 하면 해동제국기 좀 생각하셔야죠. 많이 나오는 인물이라. 근데 왕의 명령을 받아서 편찬해서 뭐 한글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자음이 표준음을 정하려는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집현전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집현전은 세종 때 만들어져서 세조 시기에 집현전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종이 그거를 홍문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저 시기쯤에 해당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종? 다음에 단종? 문종 단종? 그 시기의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세종이겠죠. 그래서 갑인자가 제작되었다. 여기 정답이 되는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를 봅시다. 금이용은 이제 조선의 숙종, 무해도부 통치는 정조죠. 경국대전은 성종, 신지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가 실시된 거는 중종 때 조광조를 등용하면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드렸습니다. 좋아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궁궐이죠.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놓쳤을 법한 내용이긴 한데, 자, 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요 도남문도 나와 있고요. 인정전에 낙선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가보셨다면 오히려 좀 알기를 편했을 텐데 다른 설명들이 없어서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창덕궁에 해당합니다. 창덕궁은요 되게 예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걸 만들었던 태종이 기본 우리 메인 궁궐인 경복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복궁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조금 좀 편안하게 쉬기 위한 별장처럼 아름답고 예쁜 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아주 좋은 궁궐입니다. 그래서 이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면 창경원으로 격화됐을 때 그거를 생각하셔서 창경궁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도성 내에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서궐이라 불렸던 건 경희궁에 해당하는 거죠. 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이다. 우리 광해군이 폐모살제를 일으켜서 결국 잘리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경운궁이라고 들어보신 곳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관파천 했을 때 아관파천 당시에 우리 그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이 경운궁이었죠. 그곳이 이제 덕수궁으로 현재는 불리고 있는데 그곳입니다. 경운궁이라고 좀 쓸게요.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다 정했답니다. 요거는 경복궁에 해당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창덕궁 같은 경우는 태종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선 전기에 우리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잠깐 바로 다시 정종 시기에 송악으로 다시 갔습니다. 개경으로 다시 갔다가 개성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태종 때 다시 제천도를 해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세우게 된 게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 같은 경우는 이미 정도전이 없을 때죠. 그래서 정도전이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다. 19번 넘어와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게 여러분 뭔지 몰라서 당황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약정, 양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는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요게 8종 교과서 중에 하나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료입니다. 조금 그래도 그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료 중 하나인데 좀 봅시다. 처음에 가를 정할 때 양문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얕게 참내하기를 원하는 자 몇 사람을 가려서 서원을 모아놓는답니다. 서원도 이들의 근거지 중 하나죠. 자, 약법을 의논하여 정한 다음에 도약정, 부약정, 맥질걸, 사화를 선출한다. 이런 식으로 짱들을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으로 부조할 때는 양원이 사망했다면 초상 치를 때 사화가 약정하여 고야 3배 세피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약속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뭔가 규약입니다. 향촌자치 규약이구나. 우리는 그거를 향약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풍속교화와 향촌자치 등의 역할을 했던 향약 4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신다면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아마 조금 생소한 사료여서 여러분들이 뭐지?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1번 봅시다.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두었다. 요거는 지금 율곡 2인데 이건 조선인데 고려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최충의 고려시대에 령이 왜 나와요? 고령은 내가야. 고려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최충이 뭘 만들었습니까? 구제학당을 만들죠. 여기가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관악진흥책을 내세워서 칠제 전문 강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양현고라는 그 칠제는 전문 강좌고요. 그 다음에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뭔가 국자감을 좀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었죠. 고려시대랑 관련이 없고요. 옥당은 제가 뭐 하도 많이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홍문관의 다른 별칭입니다. 틀렸고요.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요거는 지방에 이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향교가 될 거고요. 국가교육기관이죠. 매항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했다. 이것도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향도죠, 향도. 조선은 그 율곡이는 성리학자입니다. 근데 지금 불교 행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힌트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것은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물력이 부족하여 유역이 매우 무겁습니다. 매번 나라의 힘으로 채굴한다면 노동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일단은 비변사라는 걸 보시고 저게 조선 전기 이제 중반기 임진왜란 직전에 만들어졌던 건데 라는 거를 기억하신다면 조선 전기 내용은 아니구나. 맞아, 초창기 내용은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채굴이라는 내용을 보고 채굴한다. 은을 채굴하는 관청에게 멍에 광산을 개발한 이후 백성을 모집하여 채굴할 것을 허락하고 그로 하여금 세를 거두도록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광산을 운영할 때 국가가 무조건 관영광산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세금이 너무 많이,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부터는 일할 사람을 이제 채굴할 사람을 모집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신 세금을 걷자. 우린 이거를 그러면 설치해 줄게. 점포를. 대신 세금을 거둘게요라는 설섬수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조선 후기의 모습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라면 5번에 고추, 담배 등을 산품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요런 농사의 기본적인 그 생산량이 늘어나서 밖에 나가서 파는 작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죠. 정답 5번입니다. 주자감은 발해의 교육기관이고요.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 당시 고려에서 조판했던 건데 나중에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빈곤과라고 하면 우리 통일신라 사람들이 가서 보던 당나라의 그 과거제도죠. 외국인을 위한 과거제도. 그걸 통과한 사람이 이제 누구 있어요? 최치원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빈곤과.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칠 게 아니라 신라. 근데 발해 애들도 그 빈곤과를 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 애들이 빈곤과의 수석자를 놓고서 엄청 싸웠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죠. 과전법은 조선이고요.
조선 전기죠. 왜냐하면 과전법이 이제 세조 시기에 직전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볼 수 없습니다. 2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박규수래요. 박규수가 나온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임술농민복기 때 나오고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상 개화론자로 나옵니다. 그럼 어쨌든 근데 안핵사로 파견됐대요. 전하께서 이를 받아들여서 무엇이 나왔다? 삼정이 정청을 설치했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던 임술농민복기랑 관련이 있구나. 임술농민복기는 백낙신의 탐안이 발달이 되어서 진주에서 봉기하였다. 정답 5번이죠. 요거는 그래서 1862년에 해당하는 건데 이만손이 영남만인소를 올린 거는 왜 올렸냐면 그 조선 책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미국과 조선이 이제 조약을 체결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데리고 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81년에 올라왔던 거죠. 시기상 안 되고요. 운효가 강화도를 공격한 거 75년, 그래서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관련 없고요. 동학교도가 교조신원을 주장하면서 삼례 집회를 개최했답니다. 우리 삼례 집회 언제입니까? 이런 교조신원 운동은 92년에서 93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94년보다는 조금 전이다. 정확하게는 92년에 해당할 테지만 어쨌든 요거랑 관련 없습니다.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신유박해라는 사건 때문에 순조 때 일어났던 신유박해 때문에 그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는 걸 보고선 와, 이 나라는 미쳤다. 조선은 지금 천주교 신자들 너무 박해하고 있으니까 이 조선을 빨리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좀 정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이게 발각이 되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순조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순조 시기 1801년인데 1862년은 너무 뒤죠. 이건 철종이고요. 22. 밑줄 친 전하가 제위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무술년 봄에 양성지가 팔도지리지를 바치고 중요한 인물 나왔네요. 서거정이 동문선을 바쳤다. 요거 보고 끝났죠. 지금 서거정이 나왔으면 바로 조선 성종으로 가셔야 됩니다. 워낙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문화사 파트에서 봤던 인물이라서 좀 기억을 하셔야죠. 예약을 정리한 가래집남이 저술되었다. 가래집남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김장생이라는 사람의 가래집남이고 가래집남은 선조 시기에 해당합니다. 틀렸고요. 외교문서를 집대성한 동문휘고가 편찬되었다. 저 외교문서는 바로 정조라는 왕 때 편찬된 내용입니다. 국조의례이 바로 성종이죠. 우리 세종은 삼강행실도로 유교윤리를 보급했다면 국가의 예법은 성종이 국조의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다시 한번 이거를 속오례의로 개편해서 다시 한번 재출간을 하죠. 동의보감은 이제 광해군 때 해당하는 거고요. 동국문헌비고는 영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 유명한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3. 자,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다 돼 있는데 누구의 즉위와 집권 시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래요. 그럼 사화죠, 사화. 근데 지금 보니까 반정으로 인해서 연산군이 폐위되고 누가 올라왔다. 삼포에서 외인들이 나는 삼포해란이 일어났다. 그 연산군을 제거하고 올라오게 된 게 중종이죠. 이복동생. 그 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이라는 건데 이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이괄은 뭐의 공신입니까? 인조반정의 공신입니다. 근데 인조반정 당시에 자기가 1등 공신인 줄 알았더니 2등 공신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분노하여 열받아서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이거는 인조, 이 사화가 다 지난 다음에 조선 후기의 모습이니까 안 되고요. 허적과 윤유 같은 남인이 대거 축출됐던 사건은 우리 허적의 뭡니까? 방수천막 유학 사건 기억하세요? 요걸로 인해서 우리 숙종 때 그 경신왕국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남인이 다 잘리고 서인이 다 이제 집권하게 되는 숙종 때의 모습입니다. 틀렸고요.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되는 일인데 이거는 선조 시기.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다. 중종이 등용한 게 바로 조광조였죠. 왜냐? 중종은 훈구 덕분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반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훈구들이 공을 세워서 이제 왕이 되긴 됐죠. 근데 그 훈구가 너무 또 떵떵거리니까 조광조라는 사림을 데리고 와서 좀 견제하려고 했는데 조광조가 너무 심각한 개혁 정책을 추구한 거죠. 혈량과 시행, 향약 실시, 그 다음에 위훈삭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조광조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기묘사화다. 중종 시기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화를 입다. 이것도 사화는 사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사화, 갑자사화. 이거는 연산군 시기의 사건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4.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원은 금사에서 700여 명의 부영을 이끌고 왜군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습니다. 왜군과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들이 다 써있죠. 김천일, 정문부, 조헌, 사명대사 우리 지도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분 다 누구다? 의병이다. 언제 활동했다? 임진왜란 때 열심히 활동했던 의병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병의 이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요즘 고경명, 조헌, 그쵸? 정문부, 그쵸? 잘 보셔야 됩니다.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건 지금 이때가 아니라 이건 뭐 쓰시마 섬의 왜구를 격퇴하기 위한 거긴 한데 조선 전기의 세종이랑 관련이 없고요. 송상현이 동래 부사죠? 동래가 부산인데 거기가 처음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저기부터 박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했다 돼 있는데요. 우리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일부를 보냈는데 이 왕은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남한산성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항복했던 이게 병자호란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최영의 홍산전투라고 나오는데 최영이란 사람은 우리 신흥무늬 세력이니까 고려시대죠. 관련없고요. 강홍립 부대는 사르후 전투에 참전했다. 강홍립은 누가 파견한 사람입니까? 광해군이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파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랑은 관련이 없죠. 정답은 2번입니다. 좋아요. 25. 밑줄 친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그림은 김홍도의 풍속화래요. 인부들이 말바굽에 찍을 박는 모습과 기와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답니다. 그럼 조선 후기의 문화죠. 조선 후기의 풍속화, 민화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니까 1번 금강정도 등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겸재정선 생각하셔야죠. 뭐 인왕제색도 금강정도. 네, 그쵸. 실제 풍경을 그린 진경산수화.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다 돼 있는데 수시력이 도입된 거는 이거는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 간섭기의 역법을 들여온 거라서 시기상 안 맞습니다. 틀렸고요. 탈춤성행, 그쵸? 양반을 비파하는 그리고 판소리도 유행하고요. 우리 한글 소설로 해서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읽혔다. 이것도 맞는 소리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64회 전근대사에 해당하는 1번부터 25번까지 다 봤고요. 우리 이제 이어서 근현대사 파트가 주를 이루는 26번부터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